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아차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목 분석 요청 나온 걸로 한번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주신 다른 종목군들도 최대한 주말 내에 다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미 마이크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PPT로 준비를 하는데 빠른 속도를 위해서 이제 메모장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LED 광원용 모듈 세트로 만들어져 있는 국내 판매 업체인데 사실 이제 본업 쪽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본업 쪽이 이제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매출도 하락을 했고 LED 시장 뭐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시장 규모가 줄고 있고 최근에 뭐 이제 다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ED 시장 뭐 여전히 있지만 대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 또 최근에 비보전 헬스케어로 또 사명이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 제약과 합병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조금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새롭게 탈바꿈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바이오 기업으로 많이 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따가 제가 이 사업 분기 보고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비보존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 합병을 통해서 신약 개발부터 완제약품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다. 그리고 어떤 게 좀 영향이 있느냐? 비보존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로 임상 3상을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이제 임상 3상 비상 진행하다가 일시 중시를 했죠. 그래서 코로나 완화 시 3상 재개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웬만하면 뭐 어떻게 보면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규모가 줄어든 게 결국엔 코로나19 환자가 뭐 적거나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에 대한 차질들이 이 기업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고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장이 크죠.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이 시장에 좀 뛰어들게 되는데 일단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독 환자가 계속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중독성이 없는 신약을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이 되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글로벌 진통제 시장 같은 경우는 80조 원이나 되고 항암제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아무래도 부작용을 더 제거한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가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뭐 대용제약, 메디트론 뭐 이런 종목군들이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비마약성 진통제도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은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일단은 상호는 변경되는 거 말씀드렸고 반기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반기 보고서 보시면 회사의 기업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반도체랑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건 비보존 나와 있죠. 그래서 비보존 이렇게 좀 영향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이제 LED 세트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원래는 진행을 하려다가 또 실패를 했었고 다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로 봤을 때는 좀 후행적으로 봤을 때는 좀 뒤늦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조금 뭐 보시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좀 전환을 한 건데 누적으로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가 엄청 심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누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심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뭐 매출 같은 경우는 뭐 그럭저럭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 특히나 이제 이 지금 단발성 비용 요거 관계기업 투자 이익 손실 이 처분 관련된 그런 이슈들로 좀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좀 크게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주가의 하락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 전환사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3일, 10월 23일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주가가 크게 빠지게 된 날이겠죠. 그래서 상승을 해주다가 이제 눌리게 되는 이런 라인이 됐을 때부터 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전부터 좀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장일 같은 경우도 좀 변경이 됐고 일단은 주식 수가 적지가 않아요. 적지가 않고 지금 이 주식 수 자체가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을 거고 또 전환 가액 자체도 낮죠. 1460원이면 지금 1460원이면 요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환 가액이 낮으면 일단 하방이 좀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23일부터 조금 기사 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장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대표이사 변경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슈들 조금 찾아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전환사채 이슈로 지금 주가가 좀 폭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눌릴 가능성은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게다가 이게 이슈 자체가 전환사채가 최근에 뭐 이제 12발행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젠텍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이제 오픈이 되고 빠르게 물량 정리되는 것들을 보면 또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상장일이 계속 늦춰지고 하면은 요때까지는 계속적인 이 시비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변경이 된 게 좀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빠르게 돼서 빨리 주가가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빨리 나와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훨씬 나은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투심 자체가 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먼저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재무적인 부분이나 실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투자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기업을 투자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다면 미래에 대한 가치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사채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환가액 계속 조정되는 거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환사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이라든지 이 이제 합병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너지 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기업의 이제 미래, 이 비마약성 관련된 그런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일단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슈 터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네요. 그리고 시총 자체도 일단은 뭐 완전 1000억 이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완전한 동전주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환가의 근처까지는 한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라인까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일단 1차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다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 라인 지금 뚫고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2,000원을 빠르게 회복하는지를 일단 보셔야 돼요. 지금 가격 차이가 호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2,000원 올라타서 다시 5일선으로 치고 올라가는지 일단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됐을 때는 1850원 라인까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요 라인까지 이탈되면은 일단 밑으로 한번 빠질 수 있는데 전환사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빠지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막 다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전환 사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차트 분석을 조금 하자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선을 여러 가지를 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0원 빠르게 회복되는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00원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 올라타게 되면은 제가 위에 잡은 2,075원 이 호가까지는 적어도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 올라와서 여기 위 박스권에서 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박스권에서 놀기 시작해야지
이게 여기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여기 눌릴 걸 보시면 여기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언제든지 눌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박스를 여기로 잡은 것도 사실은 원래는 요 라인 이탈되면 그냥 여기 아랫라인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요때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한 번 더 그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을 하나 더 그은 겁니다. 그래서 이 1850원 라인 좀 유지가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뭐 월봉 같은 거를 좀 봤을 때 월봉상으로는 지금 박스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뭔가 추세적으로 완전 박살났다 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게 이제 1850원 라인대가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뭔가 1850원 라인은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라인까지도 빠지게 되면은 지금 퍼센테이지가 사실 5% 정도가 더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방이 좀 더 열리게 되는 건데, 적어도 요 라인들이 좀 지지가 나온지를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짧게 보면은 1950원이라는 선도 나오긴 나오네요. 그래서 분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1960원 라인이 결국에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이면은 60분봉상 충분히 요 라인을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60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 60분이라는 그 한 사이에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3시간 사이에 요 라인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요 라인에서 만약에 정리가 들어가면은 손실 라인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바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방은 살짝 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넓게 대응을 해보시려고 한다면은 충분히 하방을 조금 더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종목 자체가 2075원으로 좀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2200원 뚫고 올라가는지 좀 명확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뚫고 올라갈 때는 이제 요 라인 뚫고 갈 때 한 번씩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상방보다는 조금 하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다음 달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일장에는 이제 대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조금은 불안한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중간한 부분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밑바닥에 왔을 때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나는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요 1850원 라인 뚫고 내려와서 여기 라인 왔을 때 여기 한번 올라가다 눌리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750원 라인 왔을 때 1차적으로 한 30% 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랫라인 요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 나머지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게 전환사채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12날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지금 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에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단 잡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실적적인 부분을 많이 염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종목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투자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 기업의 뭐 마약성 이런 진통제 시장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런 의학적인 그런 시그널들을 좀 보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비보존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제 그 최대 주주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보신다라면은 좀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전환사채가 많이 있고 그런 이슈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일정 이상 떨어졌을 때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분봉상으로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이제 120선 빠르게 뚫고 올라가서 요 윗라인까지 가는 게 이제 2075원이잖아요. 요 라인 올라가는지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락도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잘 가다가 이제 여기서 박스권 그리다가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그냥 막 떨어진 건 아니고 어쨌든 나름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척 하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계단식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환사채라는 건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이제 낙관적으로 좀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환사채 이슈가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크다면은
아싸리 비중을 조금 미리 줄여놓고 아랫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방향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투자 성향이 또 안 맞으시는 분들, 단타를 굉장히 잘 치시고 이제 기계적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방식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내가 실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볼 것인지 그런 가능성들을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가 뭐 나름 적지 않은 물량들 터져 나오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알아서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대한 그런 결정들을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 분석 요청이 들어오면은 뭐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성공적으로 잘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니와니 화이팅입니다.